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세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시장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해줬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의 행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이제 주식 비중을 현행 17%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주말 사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우리 시장 상승을 견인해주는 주체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인 뉴스 팔로우가 좀 되고 말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이 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위 장기 자산 배분에서 국내 비중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줄여왔었거든요. 이제 해외 비중을 늘리고 주식 채권보다는 대체를 늘리고 이 방향으로 꾸준히 오다가 드디어 국내 주식을 좀 늘린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혹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주 명부 이런 거 보시면 최대 주주 안에 웬만한 유명한 회사들은 다 국민연금이 1대, 2대 주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큰 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해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수급상에 장기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 한 주, 특히 최근에 좀 한두 달 동안 고민했던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덤으로 따라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큰 우리나라에서는 또 해외 투자의 큰 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마다 또 환율 시장이 상당히 좀 휘청휘청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체가 국민연금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거리일 정도로 큰 규모가 움직이는데 일정 부분 다시 국내 것이 투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환율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 보면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환율도 좀 안정화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한 두 달 사이 계속 좀 약세를 보였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아시아 통화 자체가 다 안 좋았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근 두 달 동안 다 우상향인데 일본하고 엔화하고 우리나라 한국 원화가 다 거의 똑같은 속도로 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인 대만 달러. 10월 달에 역대 최고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대만 달러조차도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최근 두 달간 아시아 통화 자체의 약세 흐름에 한국 원화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약세를 보였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학개미가 또 엄청난 큰 손입니다. 이 외환 시장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차트 저기 열려 있네요. 최근 지난 이제 21년, 22년, 23년 정도는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내외의 그러한 월 매수를 기록했다면 24년도에서는 조금 올라왔으면서 거의 이제 30조 가까이. 그다음에 2025년도부터 시작하면은 37조 원, 올해 상반기에는 37조 원 정도를 월 평균 매수를 했는데 지금 10월 달을 제가 붉은색을 쳐놨지 않습니까? 네. 66조 원을 한 달 사이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 갖고 살 수 없잖아요. 달러로 네. 바꿔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환 시장의 가장 큰 고래는 이번에는 서학개미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도 한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0조가 넘는 그러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상당히 달러 대비 환이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었던 건 서학개미의 그러한 공격적인 매수 이것이 강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이제 11월 정도 지금 돌아오면서 시장이 좀 뭐랄까 안정도 찾고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저 공격적인 매수 패턴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또 국민연금이라고 본다면 그 두 가지가 겹쳐진다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국민연금의 정책적 부양이 향후 또 어떻게 보면은 했다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일단 조정의 명분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두면 좋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유리할까요?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기금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나라의 모든 연기금이 웬만하면 미국 비중, 합쳐서 선진국 비중이 상당히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가 꽉꽉 들어차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지수가 신흥국 대비 지난 14년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국내 비중을 늘리라고 해도 미국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미국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저번 한 10월 말쯤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갖고 와봤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14년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강세가 마무리되고 올해 들어서 신흥국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측에다가 각 나라별 연초 대비 수익률을 제가 그렸고 거기에 노란색을 하이라이트를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파란색이 있는데요. 노란색이 뭐냐면 신흥국, 맨 꼭대기에 한국이 있죠. 그다음 스페인, 폴란드, 베트남, 중국, 홍콩 다 노란색이 상위권에 다 있습니다. 네, 네. 저 맨 밑에 아래에 MSCI 월드 지수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상위권 쪽으로 신흥국이 올해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것 자체는 아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이 강세를 보이는 결국은 14년간의 미국 나홀로 강세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미국 포함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우리나라가 그 앞에 맨 선두에 있죠. 신흥국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연기금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소위 지역을 좀 변화시킬 미국에 꽉꽉 채웠던 걸 좀 헐어서 나머지 국가에다가 분산시켜야 되는 요구가 상당히 크다. 사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얼마 전 그 소위 그 IMF의 부총재를 했었던 그 모 박사가 이제 그런 코멘트를 이코노미스트에 했습니다. 앞으로의 최대의 리스크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전 세계 연기금과 특히 미국 소비자한테 엄청난 불확실성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자기의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비중을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들이 전 세계 연기금들이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가는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내년으로 갈수록 커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의 비중을 연기금 쪽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좀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자 그렇게 된다면 연기금이 이제 시장의 매수 주체로 딱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면 시장 주도권이 외국인에서 또 이제 기관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시장도 지수 상승 견인했던 건 기관이었고요. 지금 코스피 4,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력의 키를 줄 수 있는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명이 빠지고 한 명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잠시 멈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잠시 멈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지만 다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대략 해외 제 경험상 11월이면 소위 북클로징, 자기 1년간 성과가 마무리되는 때예요. 우리 특히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올해 상당히 성과가 좋았을 거지 않습니까? 11월에 빨리 확정 짓고 보너스 많이 받아야죠. 네.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저는 충분히 들어올 확률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 부담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아까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수급이 상당히 탄탄하고 개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겠다는 것이 강하고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여전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AI 지금 반도체 업종을 비교해봐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PER이 지금 28배로 거래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반도체 PER은 지금 18배, 미국은 28배, 우리나라는 18배. 그러면 앞으로 AI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져 있는 데를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가 매력이 있는데 좀 더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또는 TSMC나 뭐 또 일본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그런 매력도를 여전히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AI 투자 이 테마가 지속되는 한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후 내년으로 갈수록 아시아권의 반도체, AI 반도체가 훨씬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AI 쪽 반도체 기업이 훨씬 더 선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사실 오늘 또 정부와 여당은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또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세율이 지난 7월에 발표했던 35%에서 이제 25%로 인하가 되는 건데 오늘 또 금융주 지주사들 다 좋았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이쪽을 사줘야지 진짜 찐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놓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일본의 12년간 4배, 니케이 225가 4배 올라간 것에서 다 확인이 됐다. 그것을 견인한 것의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주주와 나머지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을 완전히 봉합, 같은 선상으로 보게 만들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최대 주주한테도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이거는 테마성 투자를 넘어서 갖고 이 저평가 종목들, 우리나라의 정말 PBR 낮은 저평가 종목들의 리레이팅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은 그냥 뭐랄까요, 자율 규제였다면 우리나라는 아예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훨씬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소위 AI 테마성 그런 글로벌 재료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재료, 결국 법 차원의 주주 친화책 이것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할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연말 전후에서는 지금은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되돌아올 가능성 충분히 저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지금 또 연일 팔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추고 이제 그 적극적인 러브콜을 다시 좀 보내주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